정부가 예산을 대고 썼다. 토건가. 그래서 뭐 고속도로나 말하자면 전국에 많은 그 토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선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죠? 민주당 정부는 지금 나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소위 토건 국가가 아닌 생활정치가 있다. 생활정치. 네? 토건이 말하자면 그런 토목공사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생활을 급조하는 그 생활에서 혁신된 건지 모르겠어요. 복지겠죠, 그렇죠? 복지다. 어떤 생활정치를 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근데 그 일본보다도 나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토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중에서 그런 토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OECD 국가 중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보여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이 엄청난 도로를 끼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고향이 삼천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가면 이제 제가 38번 국도, 그렇죠? 원주로 해가지고 제천으로 해서 이제 영월로 해가지고 쭉 태백을 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태백까지 거의 다 됐죠. 아직까지 이제 동해안 쪽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은 저는 그 도로를 뚫을 때에 제가 찬성했겠습니까? 반대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보세요. 제가 경제학 지식을 또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경제학을 너무 많이 가르쳐드릴게요. 자, 도로를 뚫으면은 누가 좋으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으냐? 자, 여기 A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농촌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도로가 뚫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죠. 도로가 뚫려서 도시의 자본이나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많이 와서 우리가 좀 살기 좋아졌으면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도로를 뚫으면은 우선 누가 제일 좋은가 하면요. 보세요. 자, 옛날에 6시간 걸리던 것이 지금 태백까지 옛날에 6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좀 더 있으면 2시간 만에 간다. 12시간 갑니다. 제가 너무 바크게 하면 안 되니까 3시간 치고. 그러면 내가 10억을 가지고 장사한다. 자, 6시간 걸리면 10억이 6시간에 가면 10억인데 3시간 만에 가면 이돈이 얼마 됩니까? 20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산수가 잘 돼야 돼. 네? 10억까지 장사를 하는데 6시간 가면 10억이 6시간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3시간이 되니까 사실은 10억이 아니라 뭡니까? 20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도시에서 장사한 산지에서 온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 도로가 뚫린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해야 됩니까? 물류 비용이 줄어든다. 이거죠? 물류 비용이 줄어든다. 그럼 물론 이런 혜택이 있어요. 물류 비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농촌에 오는 물건값이 싸질 수가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도로를 따라서 농촌에 있던 뭡니까? 사람과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면은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들어오겠지만은, 그렇죠? 여기를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마치 도로를 만들면 그 도로를 따라서 모든 말하자면은 자원과 모든 걸 들어와서 농촌에 살기 좋아서 그래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동안의 경험은 뭡니까? 도로를 따라서 쫙쫙 빨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정적으로도 교통이 좋은 곳일수록 인구가 훨씬 더 빨리 줄어듭니다. 산간 지역이 안 줄어요. 살기도 나쁜데도.
이 도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도로.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지역개발도 도로 다음에 또 뭡니까? 도로 다음에. 기업 유치. 그렇죠. 기업 유치. 모든 사람이 나오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나오면은, 에? 우리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겠다. 군수가 돼도 기업 유치하겠다. 심지어는 뭐 외상 유치하겠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잘못했다는 표현 내가 좀 강한 표현이고, 하여튼 문제가 있던 점 중에 하나가 기업도시. 기업도시. 그렇죠?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 도시가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 기업도시가 있는데 이런 데입니다. 전라도 무안이 기업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무안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무안이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은 기업도시를 찬성하는 편하고 반대하는 편이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야. 시민사회 내에서. 물론 그렇게 싸움이 나니까 해결한 데가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박 교수 좀 와서 해결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 내가 뭐 해결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하여튼 뭐 친구들이 오라고 하니까 가서 갔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찬성하는 사람 왜 찬성하는 얘기를 해보라. 네? 그랬더니 기업도시를 만들면은, 말자면, 뭐, 6만 무안군 인구가 30만으로 늘어나가지고 무안이, 말자면, 서남의 끈역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찬성. 네? 그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 말하자면 괜히 공산당 아주 땅만 다 뺏기고 말하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군것들이 되는 거 아니냐. 반대. 환경 파괴. 반대. 내가 둘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심판받으라고 하면 안 되고, 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자. 응? 정말로, 만약에, 무한히 30만 도시 되는 건 좋은데, 30만 도시가 되었을 때에, 지금 여기 현재 살고 있는 6만 무한 주민이 그 30만 무한 도시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찬성. 근데 그게 아니라 30만 도시가 됐는데, 지금 우리 6만 무한 주민은 종로서라고 있다 한다면 난 반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따져봐라 말이잖아. 무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가지고 과연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 지금 무한 주민이 앞으로 그 발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뭐예요? 외부에 들어온 기업들 기업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 들어와서 말하자면 일하는데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종로로 살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따져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찬성을 하고 아니면 반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기업 유치하는 찬성 반대 맨날 싸워요. 내가 분명하게 반대한 것 중에 하나는 골프장을 반대. 진짜 도움되는 거. 근데 또 우리 군수님들도 시장님들 골프장 유치하는 것은 안 되시잖아요. 뭐 어쨌든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 과연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나 또는 우리 지역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환경 파괴나 하고 또는 사회 분위기나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견디신 거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노래도 있잖아요. 무조건 도로, 무조건 기업 유치. 이것이 우리가 말한 그동안의 뭐 지역 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제는 정말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도로나 기업 유치. 우리말은 유치지만 기업 유치에서는 뭐예요? 유치가 아니라 진출. 그렇죠? 어차피 지금 어딘가 가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좋은 유리한 조건 내거냐? 네?
그렇죠? 행정부이 더 좋은 조건을 내거냐, 홍천부이 더 좋은 조건을 내거냐 봐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우리 뭐냐, 우리 유치했다고 합니다. 기업은 진출하는 거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오기 싫은데 행정부에 일자리가 없어? 가수 공장 좀 세워줄까? 그거 아니죠. 그리고 이건 전부 다 뭐냐면은 뭔가 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 뭐예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살고 주민의 입장 관점이 아니란 거예요. 철저하게 바깥에 있는, 그렇죠? 자본이라든지 또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관점에서 해온 개발 정책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과연 그동안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은 우리 농촌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했느냐, 나아지게 했느냐. 그럼 결과가 말이죠. 결과가. 그렇죠? 결과가 말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처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따라온 애 하나 없고 노인들만 남은 동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아직도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전부 나왔어요. 아까도 정원사님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군데군데 보니까 뭐 도로 개설 공약이에요? 무슨 유치 딱 다 있더라고. 근데 자, 이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냐? 이제는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살고 있는 주민, 그렇죠? 주민의 관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뭐예요? 삶의 질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배경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제는 농촌 지역개발, 농촌 지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농촌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몇 가지 측면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우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 공간입니다. 자, 제가 아무래도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맨 먼저 경제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경제를 먼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역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죠. 기초죠. 만약 우리가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를 잘 생산하고 소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삶은 영위되지 못한다는 데서 기초입니다. 다만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초라는 의미에서 기초니까 맨 처음에 쓰는 거예요. 기초니까. 네? 경제활동. 자, 근데 사람이 지금 내가 알듯이 경제활동만을 사는 것이냐? 경제를 기초로 해서 뭐가 되죠? 네? 사람들의 사회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사회 문화의 활동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람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지역이라는 것은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나 그게 뭐가 있습니까? 자연이 있죠, 자연. 그렇죠? 자연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지역이라는 것은 또 환경, 그리고 동시에 생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을 뭐예요?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뭐냐면은, 지역개발이라는 건 뭐예요? 도로 유치하고 기업, 도로 개설하고 기업 유치해서 뭡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자.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 그것도 지역 주민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바깥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개발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정말로 지역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보면 유일한 농업이었는데 농업은 망가지면서 농업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이 발전하지가 못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우리나라의 시군에 지역 산업을 제가 연구를 해서 보고서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지역 산업. 정말로 그걸 제가 영감이 놀란 것이, 야, 정말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너무 없구나. 정말 변변한 일자리가 너무 없구나. 그리고 들어와 있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 대기업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들어들어 있는데 그 대기업들이 뭐예요? 지역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이런 신문에 나와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순창에 고추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옛날 임금님은 진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순창 고추장을 대표하는 게 누가 대표하고 있습니까? 청정원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순창 고추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정원은 원료의 90% 이상을 중국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정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 지금 그 순천에 가면 굉장히 전통 산업이라 해가지고 고추장 하는 농가들이 농가들이랑 고추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고추장을 하나씩 먹나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매출액은 농가 생산보다 몇 배가 많은 것도 불구하고 고용을 보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원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원료나 고용이나 모든 면에서 그 지역에 있긴 있는데 기여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산업들이 정말 얼마나 있느냐?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는 자, 농업은 농촌도 농민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비농민들이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제활동을 다각해야 된다. 농업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산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다만 우리는 지금 농업이 중심이 되어 옵니다. 농업을 기초로 한, 그렇죠? 농업을 기초로 한 2차 산업, 가공산업이라든지 또는 농업을 기초로 한 3차 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공간입니다. 그것 중에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자녀 교육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애들한테 교육 가르치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이 이런 겁니다. 애들이 시험을 해야 되니까, 요즘 말로 무슨 스펙이라고 하는 스펙이라는 게 뭐냐면, 애들이 취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 무슨 토익은 몇 점 이상, 네? 그 다음에 뭐 해외 연수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그 다음에 또 무슨 자격증이 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말씀 몇 가지 가지고 그걸 애들 스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취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지역재단을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직원이 한 10명 되는데요. 제가 면접을 본다면 면접 볼 때 그냥 자기 소개서 하고 그것만 보고 면접을 봅니다. 무슨 뭐 성적 증명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보지 않습니다. 면접만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쓸데없는 곳에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전 국민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영어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그 영어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서 1%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1%들은 예를 들어 영어를 아주 잘한다 치고 영어를 잘하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뭐 좋은 대우받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밖에 쓸모가 없는 일에다가 우리 국민 모두가 엄청난 낭비,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들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도 마찬가지야, 대학도.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경제발전론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꼭 기업에 가야 되냐? 꼭 기업에 가야만 인생이 행복하냐? 어? 꼭 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살면서 행복한 길은 많이 있다. 그 제가 요즘 사회적 기업도 제가 강의도 하고 거꾸로 애들한테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니네가 말하자면 추구하고 있는 도달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달해도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라고 가르치는 게 대학 교육입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어쨌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한 것이 뭐냐면 그 교육이 뭐냐?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스카이 대학. 뭐죠? 서울대, 고대 이런 데 하늘에 있는 대학입니다. 저도 유감스럽게 여기 앞에 SM 그래서 어디 가서 컨셉을 못 친다마는 이게 뭐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농촌에서 공부 잘 가르쳐가지고 스카이 대학 보냈다 칩시다. 그러면은 걔들이 농촌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 우리가 지금 농촌을 잘 살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교육이 문제라고 하는데 교육을 잘 시키면 잘 시킬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 농촌 망하는 것 아니냐? 생각해보세요. 농민들이 교육이 문제라 해서 그러면 교육을 막 시켜서 애들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을 못 가져와서 애들은 그 밑에 있는 대학을 하여튼 갖다 치자 이거지. 그래서 애들 다 보냈어. 근데 그 애들은 돌아올 애들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냐? 애들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망하는 길로 지금 가는 거냐? 그리고 또 스카이 대학을 목표로 하는 거야 좋아. 그것도 좋다 치는.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도시에서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네? 만약 애들한테 영어, 국어, 수학 밤새 가르쳐가지고 애들 개고생 시켜가지고 시키면은 갈 수 있냐? 어떻게 경쟁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저기 지자체들 보면 어떤 군수님들 말하자면 애들을 기숙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공부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몇 년 만에 S대학에 한 명이 갔다. 프랭카드. 자,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 지역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가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문화 같은 경우는요, 제가 농촌 다녀보면은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젊은 그 농촌 아주머니들 보면은 정말 문화적 갈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에 살면서 너무 정말 각박하게 살면 남자들은 대충 그지? 대충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지만은 여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뭔가 그 좀 섬세한 감성을 이걸 풀 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자, 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뭡니까? 의료, 그렇죠? 복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다 농촌이라는 것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요,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 문화라는 것도 뭐냐면은, 우리 도시적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도시 문화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참여하는 문화가 아니라 보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공연을 해요. 잘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유, 오랜만에 말하자면은, 외국에 무슨, 그래서 심포니가 오면 봤어. 지금 자랑하더니, 이걸로 이제 문화적인 조건 충족돼, 도시는. 근데 원래 문화는 그게 아니죠. 뭐예요? 자기가 자기가 즐기는 문화란 말이죠. 그렇지? 그럼 우리 농촌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농촌은 그런 문화를 도시보다 잘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제가 지금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기 옆에 하면 안 되는데. 그 지난번에 문화예술위원장하고 김정은 교수 있잖아요. 위원장 두 사람이 돼가지고 잘렸어. 그걸 하다가 20에서 저까지 잘렸어. 대법원 가 있으니까 또 이제 어저께 만났었는데 거기서 이기면 또 가야 되는데 위원장 또 가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박 교수 우리가 말이야 전국에 댕겨보니까 마을 밴드들이 꽤 많더라. 마을 밴드들. 그러니까 이 마을 밴드들을 말하자면 좀 어떻게 모여서 한번 이제 신나게 노는 한번 좀 축제를 한번 기획해보자. 좋습니다. 여섯 개 이렇게 투합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하고 있어. 근데 전국에 보면 꽤 많다고 의외로 애들 밴드도 있고 어른 밴드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문화지 욕구가 있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그렇죠? 무슨 고급 무슨 말하자면 외국의 무슨 발레단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춤추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농촌들이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농촌이라는 것이 도시보다 비교해서 뭐예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사회부는 똑같은 얘기. 우리가 주택들이. 이러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누가? 이 시골 살면 말이지, 병이 나도 말이야, 갈 병원도 없고 말이야, 괜찮다. 맞습니다. 그렇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왜 우리 동네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 같은 것이 없냐, 이렇게. 정신 나간다. 서울대학병원이 우리 동네에 올 리가 없잖아요. 서울대학병원이라는 건 뭡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에 있는 그런 좋은 병원을 기준 삼아가지고 왜 우리한테 없느냐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 1000명, 2000명 있는 곳에 또 100명, 200명 있는 곳에 어떻게 종합병원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걸 세워달라고 한다는 건 무리한 얘기죠. 그러면 뭐냐? 난 내 생각이야. 자, 보자. 내가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살다 보면요. 집에서 일주일에 밥 먹는 것이 2끼, 3끼만 많이 먹습니다. 주말. 주중에는 뭐 거의 4시간 한다고 하죠. 그렇죠? 제가 정체불명의 날 밥을 늘 먹으면서도 이게 정말로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게 밥인지,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그 공기 나쁜 말하면 거기서 스트레스 확 받아가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났어. 내가 어저께 종합검진 받으러 갔다고. 4시간 반을 종합검진 받고 왔어. 죽는 줄 알았어. 이걸 못 올 줄 알았어. 너무 힘이 들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나서 치료를 하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돼. 그건 우리가 절대로 도시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럼 농촌은 뭐예요?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지. 그렇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덜 받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그거 어떻게 돼? 도시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병 걸리고 나서 도시 사람 고칠 수 있는 우리 못 고친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농촌은 병 안 걸리는 고수다.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아무리 이 생각은 안 하고, 병 걸리고 난 다음에 왜 우리 고칠 곳이 없느냐, 이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지역이 도시보다 나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좀 생각해 보세요. 주택도 뭡니까? 왜 전국에다 아파트들이 지어집니까? 네? 아파트는 아무리 잘 지어봐야 도시보다도 잘 지었어. 그리고 저는 그 생각, 저도 지금 아파트 살고 있긴 합니다만, 저 곧 이사 갑니다. 네. 감독주택을 지어서 이사 가려고 아파트 살고 있긴 한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요. 한번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아침에 7시쯤 일어나서 화장실에 삽니다. 신문 쪽으로 딱 앉아있으면 생각해보면 내 위로 좀 쭉. 내 밑으로 쫙 앉아가지고 이러고. 그게 좋다고. 응? 그게 좋다고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마당 한 평 없이. 그렇죠?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남자들은 이해가 돼. 여자들은 뭐예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근데 집에 사는 여자들은 편하게 좋다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그렇게 살자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내 말씀은 자,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도. 같은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복지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야 되지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대단히 작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회가 자기 할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은 노인네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발견된 일이 있겠습니까? 농촌에서? 없죠. 지금은 거기서 국가에서 맡겨놓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복사 하게 되면 복사가 며칠 만에 한 번씩 순회한다는 걸로 말하자면 그걸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 문제라는 것도 도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농촌 지역은 원래 공동체적인 복지를 보관하지 않으면 저는 국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농촌의 복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사회 문화적인 활동 공간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방식에 있어서는 뭐예요? 전혀 도시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접근은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도시하고 같은 접근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농촌이 발전한다는 것을 뭐라 얘기했냐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적으로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 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제가 영어 잘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캐쳐를 캐쳐. 뭐예요? 따라잡기. 농촌이 도시를 따라잡는 것이, 그래서 도시로 되는 것이 뭐예요? 농촌의 발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농촌은 도시를 따라잡을 수도 없고 도시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답지 않은 것이 뭐예요? 도시와는 다른 방식이 농촌에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농촌이 도시와 다른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뭡니까? 환경과 생태 공간이에요. 경각.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일본을 자주 가는데 왜 자주 가느냐? 일본 동경에서는 제가 자주 안 가요. 거의 안 가요. 동경에서는 시골 사람 제가 자주 가요. 그 이유가 실제로 제가 술을 좋아해요. 술 좋아하는데 일본에는 가면은 지역마다 가면 뭐예요? 술이 맛있잖아요. 동네만 특징이. 그 다음에 또 그 술에 맞는 또 뭐예요? 음식들이 개발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문화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문화의 가장 뿌리를 캐가면 뭐예요? 먹는 겁니다. 그렇죠?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먹는 것도 뿌리를 캐가면 나는 술이다, 술.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농촌이 뭐예요? 도시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많은 전통적인 음식이든지, 그렇죠?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살려내지 못하는 뭐예요? 농촌은 죽는 건 도시와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북산면 얘기를 했는데, 북산면에 금년 작년 10월달에 또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때 뭘 했냐면 저랬어요. 그 지역에 향토 음식 경연대를, 향토 음식 경연대. 저거 심사위원들도 해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갔다고. 그래서 심사위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음식들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놀랐어요. 정말 우리 그 농촌 주민 아랑네들이 그런 거의 손실한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걸 경연대 해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살릴 것이냐. 금방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돈 벌 것이냐.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이거를 지역 내에서 약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생각.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슨 문화나 이런 아무 다 고급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문화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니까. 그렇죠? 삶 산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을 거리고. 근데 먹고 나면 뭡니까? 노래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자연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이 환경 경관의 문제를 꼭 뭡니까? 자연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 그러니까 다 포함된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 하는 말씀.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합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나는 농사를 짓든 무슨 복지 사업을 하든 또 교수를 하든 뭐든지 간에 우리는 사회의 일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든 할 수가 없죠. 저도 젊었을 때는 정말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도 젊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이 겸손해져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소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비록 작지만은 그렇죠? 그것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르게 추진하면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큰 사회를 바꾸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재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을 바꾸어 세상을 바꾼다.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을 바꿔서 지역을 바꾼다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 뭐예요? 훌륭한 정책과 훌륭한 정치가들이 있어가지고 훌륭한 또 기업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과거 제가 30년 이상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결론은 절대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거꾸로 뭐예요?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을 제대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것이 모여서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해왔던 말들 모든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우리가 주체가 아니야. 우리는 뭡니까? 대상. 누가 우리한테 뭘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훌륭한 군수님이 누구냐? 뭐예요? 중앙정부에가 돈 많이 따오시는 분. 돈 따와서 뭐 했는데? 그건 따지지 않아. 그렇지? 그건 따지지 않고 돈 많이 따오시는 분.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따오셔서 우리한테 뭘 해주면은 고마운 분.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이런 방식은 절대로 지역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그동안 오래전 해야지 왔다 이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사회, 경제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발전을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이거.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뭐예요? 본서에서
것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줄 것이 아니라 네, 쪽박을 깨지나 말아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쪽박을 못 깨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쪽을 못 깨도록. 그래서 이 그동안에 저를 반성해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반성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체적인 노력, 인식 이것이 대단히 너무 약했다.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택한다면은 우리의 소위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 여러분들 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만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제 강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잘했다 한들 뭐예요? 그럴 때 아 그래 거기 갔다 그래 잘했어. 논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많이 해보셨죠? 네,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강의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이 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인 것은 뭐예요? 모인 것은 그것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 결국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 학습. 학습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왠지 모르게 뭐예요? 마치 지역개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상. 그렇죠. 말하자면 누가 강사가 있으면 우리는 배우는 사람. 그렇죠? 근데 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 군의 노인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또는 우리 강원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오신 분들이 뭡니까?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모임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문제를 놓고, 뭐예요? 고민하고 토론을 해서 거기서 답이 얻어진다면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해봐야 그건 뭐예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농어촌 지역의 복지가 향상되길 바라고 또 그게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한다면 뭐예요? 열심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은 뭐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과 같이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